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훌륭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월 19일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네, 미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 빠지고 지금 S&P가 대략 1.2%, 나스닥이 1.8%, 그래서 지수가 역시 안 좋고, 엔비디아도 지금 2% 넘게 빠지고, 메타, 아마존, 팔란티어 4% 빠지고 다 빠지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이탈률이 3%도 안 되거든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때문에 유튜브하고 구독 모델을 하는 힘이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는 매일매일 시황, 산업, 그 다음에 종목, 특징적인 부분들, 수급, 거래대금 다 분석해드리고요. 매주 3가지 이상의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히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최근에 모임을 가졌고요.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차별화된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딱 3가지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포스코홀딩스, PMT. 그래서 엔캔도 완전히 차별화된 주가 모습을 나타내다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아연은 사실 2차전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너무나 관심이 많고,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2차전지로 묶이지만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철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기사 현황 보시면 2년차에 접어든 포스코 장인하호 혁신 리더십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고, 철강이나 2차전지 소재 아직까지는 되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사업부가 매출에서 수출 급증으로 5조 4천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거고요. 스테인리스 사업부 해외 쪽에서 이게 10%가 대단한 거야. 네. 철강 쪽에서 지금 이 10% 정도 증가했다는 거,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양호한 개선세를 나타냈다는 거고요. 캐즘이 무색하게 음극재 시장에서 K배터리 소재 중국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자, 이제 음극재 쪽에서 죽쓰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이면 FEOC 유예된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버텼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흑연 쪽에서도. 보릿고개 포스코 가동률은 5년 내 최저. 한국 철강업계 미국 투자 고부가치 제품으로 관세를 대응하겠다. 중국산 철강 공세 실적 연속 급락. 부정적인 기사도 많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거는 사실 이 기사입니다. 세계 최초 개발한 고망간강. 이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딱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알래스카 관세 위기 속 포스코 희망의 땅, 포스코홀딩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수익성 악화, 설비 투자 부담,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면서 고점 대비 75% 이상 빠지면서 21만원대까지 떨어졌죠. 역대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30만원대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철강맨 장이나 경영 환경 불확실성의 고군분투, 트럼프, 중국, 노조 안팎에서 발목 잡혀 고전하는 철강. 업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주가 급등 왜? 그죠? 성적은 부진한데 외국인들 포스코 홀딩스 한 달 동안 2,068억 담았다. 3월 19일 찍고 있는 어제 3월 18일 기준으로 2,700억 넘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1월달부터 3월 18일까지 상승률은 9.9%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DEMT까지 평균을 내봤고요. 그런데 그 밑단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대까지 하면 평균 수익률은 7%, 상승률은 7%까지 떨어지고 최고점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71%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연초 대비 6%,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2%입니다. 3월 18일날 조금 빠졌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0만원 다시 회복하면서 44% 수익률이고요. PMT가 15%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솔케미칼은 2차전지보다는 IT 소재 쪽으로 회복이 되면서 48%. 제가 인터배터리 가서 인상 깊었던 기업 딱 3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시나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과 맞먹게 인상 깊었던 게 동화기업이었습니다. 동화기업의 전액을 하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지금은 2등이지만 엔캠을 제치고 1등 할 수도 있겠다. 인터배터리에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만 봐도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동화기업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60% 빠진 상황이고요. 대주전자재료는 가장 좀 선방이네요. 최고점에서 36% 빠진 상황입니다. PNT 역시도 마이너스 51% 빠진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코스피 순매수 3월 18일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1등 하이닉스, 2등 하나에어로, 3등 네이버, 4등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4등인데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다뤄야겠죠. 외국인과 기관 합산은 요 앞에 6등입니다. 6등. 외국인 기관 합산은 4등이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도 지수 상승 쪽에 배팅을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레버리지 5천억 넘게 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2,767억을 샀습니다. 다만 기관이 825억밖에 아직 안 사서 기관 매수세가 더 붙으면 훨씬 더 탄력 있게 갈 것으로 보지만 포스코홀딩스 지금 외국인 순매수 4등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에어로 134%, 그죠? 현대로템 124%, 한국항공우주 54%, 주한화 80%. 조선과 방산만 나는 주식이라 컨셉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언제든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아직 20%밖에 안 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도 5%밖에 안 올랐어요. 심지어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순매수 1등인데 외국인 1조 5천억 샀는데 16%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이 더 보유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더 보유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외국인 지분율은 28% 정도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광양이 원래 본사는 포항이죠. 광양이 2,100만 톤, 포항이 약 1,600만 톤으로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3,700만 톤입니다. 연간. 포스코 역시도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전기료 공정을 확대하고 있고요. 수소 환원 제철 설비를 전환하는 30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는 연 250만 톤에 6천억을 투자해서 25년 말에 준공을 하고요. 수소환원 제철 이 하이렉스 공법이라고 하죠. 하이렉스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300억을 투자해서 예전 샘물 방식의 고로 수명을 연장을 결정했어요. 바로 포항 4고로 제3차 개수를 완료했습니다.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재보수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화력 발전 수준까지 비슷하게 올라오면서 글로벌 철강사들 대비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는 시대에 포스코의 이 5,300억을 투자하면서 고로수명 연장 결정이 소위 말해서 ESG에도 안 맞고 글로벌 친환경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진한 철강 경기 대비해서 2026년까지 비핵심 자산 161개를 매각해서 현금 2조 6천억을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그만큼 부실하거나 안 되는 자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1조 5천억의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석탄 기반의 고로 생산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탈탄소, ESG 경영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기대하는 것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트럼프가 하는 미국 모멘텀이 강력하게 생겨서 주가의 상당 부분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프루도 베이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 남쪽의 니키스키 지방까지 총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서 액화시킨 가스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액화천연가스를 이송하는 겁니다. 약 65조의 프로젝트입니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거는 2018년에 시행했던 북미에서 쿼터제 대미 철강 수출량을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263만 톤을 제한했는데 그걸 폐기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가동률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24년 86.6%까지 최근 5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86.6%보다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데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중국 철강 생산 감축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얼마라고는 얘기 못했지만 예상하는 거는 5천만 톤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시 중국산 철강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저가 제품 유입과 무역 장벽, 전기차 캐즘은 포스코홀딩스 주가를 고점 대비 70% 가까이 하락시키면서 이런 부분, 중국산 저가 철강, 무역 관세, 전기차 캐즘, 포스코의 2차전지 소재 실적 부진, 22만원까지 주가가 빠질 때 반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저수익 자산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한 부분이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일회성 손상 차선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일회성 손상 차선으로 반영된 부분만 현금성 손실로 1조 3천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년도 이익부터는 이 비현금성 손실이 없어지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개발을 완료해서 2050년에 포항 제철소와 광양 제철소에 모두 단계적으로 인물을 녹이는 고려해서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해 완전히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렉스 공법을 2030년에 완성해서 완전히 다 전체를 고로로 바꾸는 거는 205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1위 철강사, 보통 타타스틸 생각하는데요. JSW와 철강 2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까지로 체결했고요. 인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을 뛰어넘는 6.7%를 예상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성장률을 자랑하는 시장으로 인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 철강 수요는 최소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30년까지 약 2억 톤. 이게 정부에서 보는 건 2억 톤이고요. 민간에서 보는 거는 약 3억 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일간 제철소 건설을 시작으로 2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스코 그룹사와 인도가 함께 발굴하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인도 쪽의 성장 동력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이 2,700억 왜 매수하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철강 감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또는 일본이 참여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소 연 5천만 톤의 철강 감산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아까 말씀드린 가스가라고 LNG 터미널을 건설할 건데 연중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권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 지역에서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 아까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여기에 네스퍼 크로프트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터미널의 액화 열차 저장 탱크 터미널 시설 해상 서비스 LNG 운반선 이 공사에 쓰이는 철강제만 최소 10만 톤에서 최대 15만 톤 이상이 철강제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요. 알래스카 이 극좋은 환경에 견딜 수 있는 LNG 플랜트용 특수광을 개발해서 공급한 역량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LNG 플랜트용 특수광 주목을 받고 실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 견디면서 마모와 부식에 강한 특수 합금강으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생산 법인을 통해 북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미국 내 직접 투자 가능성도 포스코홀딩스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 공급가잉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요. NDRC가 올해 구체적 감산 목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5천만 톤의 감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철강 수요 상반기까지 건설용 강제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나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대비 건설용 강제 쪽에서만 연에 1,000에서 2천만 톤의 철강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용 강제 포함해서 최종적으로는 연에 최소 5천만 톤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전체 철강에 이게 5천만 톤의 엄청난 양이 아니라 대략 5%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움직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후판에 36% 때린 거 플러스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25% 관세 이미 때렸죠. 중국산에 더 이제 관세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수출을 큰 폭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뭐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개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아까 모든 철강이 부진했던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수출액은 2조 6,183억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내수와 수출 합산으로 총 5조 4,277억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홀딩스의 스테인리스 스틸 쪽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유통량 300개를 출하 가격을 매월 톤당 30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신수요 스테인리스 출하 역시 300개를 1월달과 3월달에 각각 톤당 30만원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쪽 수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한다는 거는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가격을 인상했죠. 일부 한국산 고부가치 철강 제품한테는 미국의 관세가 25% 관세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출발 선상에서 우리나라만 관세를 맞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이 엄청 많이 들어갔던 멕시코, 캐나다 철강도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부가가치 강관, 자동차 특수광 쪽 이쪽은 미국 내 대체불가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도 인상하고 수출량도 확대될 것으로 그래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5% 관세 부과하면 타 국가들하고 동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 품질 모두 비교 위에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후판 시장은 연간 약 800만 톤 안팎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국내무역위원회가 최대 38%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역시나 이런 시장의 미국과 이런 유럽의 관세의 흐름, 중국의 반덤핑 수준의 엄청난 저가 물량 공세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톤당 100만원 수준의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은 8조고요. 작년 후판 수요가 780만 톤인데 이 중에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이 대략 17%나 차지합니다. 130만 톤 해당되고요. 중국산 후판이 국산보다 30에서 40%까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강력하게 관세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포항에 340만 톤, 광양에 250만 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고요. 이 후판은요. 작년 3분기 기준 485만 톤입니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후판은 대략 660만 톤에서 680만 톤이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관세가 바로 적용이 되면 중국산 후판은 톤당 107만 원으로 급상승해서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스프레드, 후판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쳐서 작년 4분기 기준 26만 7천 원에서 올해 1분기에 43만 1,000원까지 후판 스프레드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후판 원재료 철강성은 내려가고 후판 판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가와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죠. 1분기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의 후판이 43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 후판 마진이 톤당 16만 4천원까지 상승되고요. 그러면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포스코홀딩스가 대략 660만 톤을 생산한다고 하면 후판을 약 8,700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후판 마진이 톤당 16만 4천원이 상승되면 포스코홀딩스의 후판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영업이익이 8,700억, 9천억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망간 함량을 대폭 늘린 철강으로요. 일반적인 탄소광의 강도와 인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을 첨가하는 대신에 망간을 더 많이 섞은 겁니다. 고망간강은 니켈 대신에 망간 24%와 크롬 3%를 섞은 건데요. 니켈 9% 이상 함유한 니켈 알루미늄 합금강과 성능은 같은데 망간이 엄청 싸거든요. 가격은 30% 이상 다운됐습니다. 심지어 영하 196도 극저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단단함과 잘 닳지 않으면서 자석에 붙지 않는 특성으로 에너지 소재 시장에서 이 고망간강이 가격도 싼데 니켈 알루미늄 합금강이랑 성능은 똑같아요. 가격은 30% 싼데 단단하고 닳지도 않고 극저온에서 깨지지도 않고 자석에도 안 붙어서 이 에너지 소재 쪽에 고망간강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인환 회장이 철강 부문장 시절에 그룹 내 시너지를 고려해서 타 소재로 원래 설계했던 고망간강이 이제는 LNG 터미널을 고망간강으로 대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 LNG 운반선의 고망간강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LNG 운반선에도 당연히 쓰이고요. 특히 하나오션이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을 사용한 LNG 연료 탱크를 원유 운반선에 탑재했습니다. 이제 막 망간강을 LNG 운반선의 초입 단계에 쓰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LNG 터미널을 고망간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도 했고요. 작년부터 컨테이너선의 LNG 연료 탱크에도 고망간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LNG의 어플리케이션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쓰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극전용 고망간강은 아예 국제기술 표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예 가입한 특수 소재를 제한해 안건을 통과시킨 최초 사례가 고망간강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당연히 고망간강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리튬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포스코홀딩스 쪽 연구원에 따르면 리튬 생산량은 155만에서 180만 톤으로 공급이 예상되고요. 2025년 수요는 143만 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전기차의 포지셔닝이 전년 대비 20% 정도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14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으로 20%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평균 25에서 30%를 예상하고 있는데 20%만 증가한다?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가 그래도 리튬 생산량 최소치인 155만 톤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좀 합리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만 크는 게 아니라 ESS 시장도 폭증하기 때문이다. 배터리용이 전체 리튬에서 차지하는 거는 대략 62에서 65%. ESS가 차지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15%인데 충분히 이거 20%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수산화 리튬은 1단계 25,000톤 이미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그게 올해 4분기에 배터리사 인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5,000톤에 대한 건 실적이 찍히겠죠. 그 다음 2단계 25,000톤 하반기에 공사 마무리돼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필버나 리튬 솔루션의 이 광석 리튬은 광양에서 이미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가는 빠졌지만 주주 환원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배당 한 주당 2,500원, 분기 배당 7,500원 해서 만원의 배당이고요. 올해 배당 성향이 69.2%로 작년 44.7%에 비해서 대략 20% 가까이 배당 성향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2026년까지 자사주 6%, 분할 소각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배당을 만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추가 환원하겠다고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자금 시재가 대략 5조 6천억 가까이 안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이 대미 철강 수출량 자체가 멕시코나 중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양의 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세에서 크게 집중 타격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적자 해외 법인을 지금 떨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고 4대 경영 혁신의 저수익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도 있지만 철강 본업 경쟁력 강화, 2차전지 소재, 그 다음에 인프라 신사업, 미얀마 해상가스죠. 여기 이제 알래스카까지 결합이 되는 거죠. 인도 JSW랑 일간제철소 250만 톤의 아까 전기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25% 철강 관세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쪽, 자동차 철강 강판, 그 다음에 고망간강, 요거 LNG 쪽에 상당히 기대가 있죠. 자동차는 특수간판, 멕시코나 캐나다가 오히려 관세, 특히 중국이 더 타격이고 우리나라는 제품단에서 가격과 품질의 우위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가 엄청나게 포스코홀딩스 철강업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기회로 보는 의견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르셀로미탈이 최근에 요거 5년치 보면 과거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준 19배인데 지금 포스코가 지금 대략 7배에서 9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대략 뭐 한 20% 정도 아까 올라왔는데 상당히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지금 요거 3,000 몇 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SK하이테크는 1,900 몇 배. 그거 다 빼고 내년에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44배, 올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44배, 내년이 36배 정도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거 14배라고 돼 있는데 실적 개선 고망간강,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 떤 부분 이거 하면 12배 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요. 내년에는 10배 정도 수준 PER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올해는 매출 성장을 못하고 이제 내년에 매출 성장이 좀 나올 거로 보고요. 이거는 리튬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 따라
달려있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올해는 한 11%, 내년에 영업이익 한 30%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대략 74조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대략 한 3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한 3조 9천억에서 4조 정도 내년에 영업이익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아까 말씀드린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외국인이 2,767억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도 순매수입니다. 기관 역시도 822억 정도 순매수해서 외국인 기관 합산 3,500억 정도 순매수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미친 듯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29.45%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의 포스코의 사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38에서 42% 정도까지는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29%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올라와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분을 채우지 않을까. 지금 연기금도 저가에서 미친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 아직도 이게 1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240. 그런데 아직 1년 이동 평균선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2만 7,500원 찍고 이런 61선과 21선 돌파하면서 지금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추세가 좀 완전히 반전됐다. 여기 보시면 37만원에서 42만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37만원에서 42만원대 매물대까지는 몸집이 가볍지만 37만 5천원 요 정도 가격 도달하면 또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 가격대가 최근에 전고점 가격대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다만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레포트가 안 나오고 있지만 철강 업황이 조금 수요가 개선되고 공급이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내면 조금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는 업데이트 레포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첫 번째, 중국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는 철강 가격 인상, 포스코홀딩스의 가동률 회복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관세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포스코도 2차전지 소재에서 계속 엄청나게 부진을 했는데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1조 5천억의 현금 확보한 걸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포스코가 지금 리튬 관련된 부분이 계속 리튬의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올해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과 강성 리튬이 정상 가동되면서 아마 올해 4분기에는 배터리상 인증을 거쳐서 매출로 찍히는 해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포스코 역시도 주주환원의 진심이다. 마지막으로 LNG 프로젝트의 이 고만간강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포스코퓨처엠 바닥권에서 지금 회복되는 흐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다시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살아나고 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그래서 외국인이 괜히 사는 게 아니고 2,700억의 순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지분율 2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모멘텀보다는 철강의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2차전지가 회복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훨씬 더 탄력있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